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어, 여러분 또 날씨가 한때 좀 춥다가 또 이번 주는 좀 기온이 올랐어요. 그죠? 제가 출근할 때 항상 이 라디오를 듣거든요. 항상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라디오가 뭐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MBC 쪽입니다. MBC FM4U 를 즐겨 듣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어플이 있으니까 이제 미니라는 어플로 듣고 있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이제 간단하게 뉴스 코너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지느냐. 그 북극 쪽에 찬 공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찬 공기 주위를 이제 제트 기류라는 이제 이 기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찬 공기가 그 북극 쪽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 문제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트 기류에 이제 어떤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제트 기류가 찬 공기를 막아주질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 기운이 이제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너무 추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겨울이 점점 이제 따뜻해질 거라고. 실제로 바다 생물이라든지 바다가 제일 수온에 민감하니까 그 바다의 생태계도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살던 그런 어떤 뭐 바다 생물들이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따뜻한 바다 쪽에 살던 생물들이 한국 이제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전반적으로 이제 온화한 겨울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북극 쪽에 있는 찬 공기가 한번 확 내려올 때는 갑자기 엄청 한파가 막 몰아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겨울에 그 추위가 따뜻했다가 엄청 추웠다가 막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하느냐. 네. 이제 겨울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저는 시린 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헤드폰을 쓰고 출근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려고. 예. 예. 뭐 추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사시사철 이어폰, 헤드폰 뭐 자주 끼고 다닙니다. 출퇴근 때 이제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제 제가 사용하는 헤드셋은 보스에서 나온 QC 3호였나? 예. 좀 예전 모델인데 요즘에 보니까 더 그 헤드셋 디자인이 더 깔끔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심플하게. 근데 저는 이제 옛날 버전인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출퇴근할 때 이제 뭐 대중교통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잘 잡아줘서 즐겨 쓰고 있거든요.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뭐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뭐 특히나 이제 겨울은 이렇게 보온용으로 또 헤드폰을 즐겨 쓰기 때문에 음악 듣기에 더 좋은 계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그래서 네, 오랜만에 돌아온 음악 추천 방송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채우기 1편
베게린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지금 베게린이냐? 왜 1편이 베게린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게 겨울은 베게린의 계절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베게린의 1집을 정말 애정하는데요. 이상하게 1집은 이렇게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항상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대본을 좀 써놓고 혹시나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베게린의 1집 앨범이 언제 발매가 됐는지. 그랬더니 1집 발매가 19년 12월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을 때가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베게린 씨가, 베게린 씨? 그냥 베게린이라고 부를게요. 베게린이 그냥 이제 음반을 만들고 제작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발매 날짜가 어쩌다 보니 겨울이 돼서 뭐 발매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음반 발매가 그냥 대충 그렇게 내질 않죠. 그 기획 단계가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도 본인의 1집 음악들이 겨울에 잘 어울리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12월 그때 발매됐을 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들이 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 12월 좀 추워질 때가 오면,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항상 이 베게린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차가운 겨울의 온도가 조금은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전반적으로 베게린의 음악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베게린 이제 첫 정규 앨범, 1집 앨범. 앨범 제목은 Every Letter I Sent to You. 내가 당신에게 보냈던 모든 편지. Every Letter라고 하니까 뭉뚱거려서 편지에 대한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편지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아무튼 Every Letter I Sent You라는 이 1집 정규 1집 앨범의 느낌이 그래요. 뭔가 되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따뜻한 음악이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겨울에 발매를 한 거겠죠. 그죠? 겨울에 차가운 노래 들으면 더 춥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이고, 그래서 이 겨울에 잘 어울리는 베게린의 음악, 베게린의 목소리, 이 음악들을 추천을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좀 따뜻해지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뭐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베게린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새롭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팀을 가져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베게린 노래가 좋고 좋은 거는 또 다시 들어도 자꾸 얘기를 해도 좋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다 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제가 베게린이라는 가수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토요일이었나?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금요일 저녁이었나요? 토요일 저녁이었나요? 그 다양한 뮤지션들이 나와서 토크도 하고 음악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이제 백예린 가수가 나왔던 편을 제가 봤거든요. 그 편을 본 게 아니라 아마 백예린 짤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하여튼 돌고 있는 거를 그때 보고 와 노래 너무 잘 부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찾아봤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백예린 씨가 뭘 불렀냐면 시아의 샹들리에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 샹들리에라는 노래를 알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원곡을 잘 몰랐는데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빠라라라라라 샹들리에 샹들리에 하고 이제 막 고음을 올리는데 와 그게 너무 고음이 막 너무 정말 부드럽고 막 너무 맑게 힘들이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고음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 고음까지 올리는데 그때 보고 제가 반했죠.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한국에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보이스와 감미로운 감미로운 이 질감을 가진 이 톤이 나오나. 이런 가수가 있나 한국에. 그런 생각을 했죠.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가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밴드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지?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이런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노래 잘 부르고 음악 잘하는 가수들은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특히나 그 개개인이 뭔가 이렇게 딱 느끼는 더 막 그 마음이 끌리고 더 막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예린도 그랬고 밴드 넬도 초반에 그랬고 아소토 유니온 Think About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팀 무대 이제 아소토 유니온 첫 공중파 방송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 한국에 있다니 이렇게 소울풀하고 이렇게 블랙 뮤직을 완벽하게 하는 팀이 있다니 하고 정말 놀라면서 TV를 봤던 그냥 보고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이 뭔가 띵한 약간 그런 상태로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TV를 계속 보던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 밴드 중에 못이라는 팀도 그랬고 그 팀도 처음에 그 공중파 첫 출연했을 때 그걸 이제 라이브로 봤거든요. 본방으로. 그 팀 봤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가수 박효신 데뷔 무대를 제가 그 봤어요. 본방으로. 박효신 씨가 아마 제 생각에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갓 이제 졸업 앞둘 나이 때였나? 20대 초반이었나? 정말 애띤. 근데 그런 얼굴로 막 너무도 상상이 안 되는 막 저음에 막 우우 하면서 막 부르는데 정말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박효신 씨도 90년대 데뷔를 했나? 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때 정말 센세이션했죠. 대단했습니다. 아주. 좀 어마어마한 가수가 나왔다.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튼 백예린이라는 가수도 저한테 그런 충격으로 다가온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추천곡 몇 곡을 이제 골라서 추천을 드릴 텐데 곡 추천에 앞서서 아까 짧게 언급을 했지만 저는 뭐 백예린의 노래를 전부 다 막 찾아서 열심히 듣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꽂히는 음악들 위주로만 주로 듣는데 그 제목이 뭐였지? 우주를 건너. 제가 이제 제목을 잘 못 외워가지고
저는 이제 벅스 뮤직을 쓰는데 잠깐 어플을 켰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검색을 해볼게요. 백예린 아티스트 봅시다. 그죠. 바이바이 마이 블루, 바이바이 마이 그대여, 바이바이 블루도 좋고, 우주를 건너도 좋고,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건 아마 갑자기 멜로디가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 노래도 좋고 다 좋죠. 좋은데 저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1집 Every Letter I Sent You, I Sent You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 앨범은 앨범 전체 통으로 그냥 명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곡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들을 노래가 없고요. 가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곡 빼고 다 영어로 쓴 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 인터뷰였나 뭐 잡지 뭐 인터뷰 내용에서 봤었나 영어가 문법적으로 맞는 영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본인이 표현하기 편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데 문법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편하게 쓰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음악이라는 게 가사라는 게 사실은 뭔가 한국으로 치면 어떤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법 허용까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정말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한국 정말 뭐 너무 다 좋습니다. 한국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요. 큰 앨범이라는 선물 박스 안에 정말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선물들이 그 곡수만큼 딱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또 앨범도 2앨범이에요. 2CD예요. CD가 2개 있고, 저는 이제 앨범을 CD로 샀거든요. 저는 이제 CD를 사서 듣던 세대긴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D 시대가 끝이 나고 다 이제 MP3도 아니죠. 이제 스트리밍으로 MP3나 뭐 AAC나 이런 뭐 무선실 파일이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CD를 발매를 거의 안 하죠. 안 하고 뭐 남돌 여돌 뭐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CD나 이런 걸 발매를 하는데, CD가 사실은 음악 듣는 용이 아니라 그 앨범 자체가 안에 있는 뭐 저희 때는 그냥 안에 뭐 속지, 표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굿즈죠.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안에 화보라든지 가사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때깔이 좋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팬들은 그 음악 듣는 용이라보다는 하나의 굿즈로서 소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들이 그나마 CD를 찍고 만들고 있지 보통은 잘 찍지는 않는데, 백예린은 이 1집을 CD로 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도 뭐 좋아하는 팀이 있어도 CD도 나오질 않으니까 뭐 굳이 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는 뭐 CD를 자주 사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백예린은 제가 듣자마자 이거는 명반이다. 이거 명반이고 이걸 이 현물로 이제 소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주문해 샀죠. 그래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제 옆에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아이돌 팬분들은 뭐 하나는 이제 개봉용이고 하나는 소장용이고, 그래서 아예 겉에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보관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를 샀고 가서 이제 안에 이제 구경하고, 안에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요즘 아이돌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경험도 됐었는데, 아무튼 뭐 저는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앨범이라서 CD로 2CD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안에 이제 곡수가 9곡 총 18곡이네. 와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9개의 어떤 작은 소품들이 작은 선물들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안에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어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한참 추울 때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소라의 계절이었습니다. 이소라의 음악을 많이 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백예린의 계절로 불러도 되겠다 싶어요. 예. 특히나 저는 이소라 세대고, 물론 지금 백예린 씨 음악도 듣는 백예린의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소라의 세대가 아닌 백예린의 세대부터 시작했던 분들은 백예린이 겨울을 대표하는 그런 뮤지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곡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른 곡은 정규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이게 요즘 스트리밍으로 들어서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CD, 첫 번째 디스크 안에 들어 있고 일곱 번째 첫 1번 CD의 7번 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Love Love Love라는 곡입니다. Love Love Love가 제목이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고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러브라는 단어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제목이거든요. 제목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이 러브라는 단어가 3개나 붙어 있듯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생각해요. 궁금합니다. 백예린 씨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을지.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마음 따뜻해지는 캐롤 음악이고요. 제 스스로 이제 확정지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캐롤 음악이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이미지냐면 집 안에 이렇게 따뜻한 양초들이 막 켜져 있고 집안이 이제 훈훈합니다.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훈훈한 연말을 막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음악을 들으면. 그리고 뭔가 백예린 씨가 테이블에 앉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행복한 얼굴을 보고 백예린 씨도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가사를 보시면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당신을 백예린 씨가 사랑하는 그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백예린 씨도 되게 환히 웃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되게 행복해 보이는. 그리고 뭔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눈빛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제목처럼. 그래서 뭔가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따뜻함, 온기 같은 게 느껴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백미가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디냐면 정확히 이 곡의 4분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한 20몇 초 될 거예요. 4분, 딱 4분 지점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그 파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백예린의 목소리, 그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멜로디와 그런 소리와 그런 발성과.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좋아서 약간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너무 싼 말인가요? 너무 저렴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가끔 음악이 너무 좋을 때는 이 약간 몸이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막 몸이 막 쑤시고 막 몸이 막 시린 것 같은
몸이 막 에이는 그런 막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끙끙거리면서 듣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곡이 너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하나에 온전히 그걸 다 수용하기 힘들다는 느낌? 몸이 너무 힘들어.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이 수많은 감정들, 이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서글픔, 어떤 갑자기 머릿속에 휘몰아치는 막 과거에 대한 어떤 추억들과 그리고 이 목소리가 주는 어떤 청각적인 쾌감과 막 내 마음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막 이 음악이 주는 어떤 막 폭발할 것 같은 행복감과 이런 것들이 이 몸 안에서 이게 다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몸이 막 아픈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막 돌아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완전 미쳤네, 요즘 표현으로. 미쳤어. 그렇게 정말 비명을 지르게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4분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20 몇 초 되는데, 제가 참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음악 추천을 하는 방송이라 음악을 들려드리면 참 좋은데, 제 팟캐가 애플에도 올라가고 뭐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이게 저작권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진짜 짧게 막 한 3초, 4초, 5초라도 이렇게 그냥 잠깐 짧게라도 이렇게 틀어서 들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그 짧게 나오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해볼까 생각 들다가 그래도 뭔가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맞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걸 돈을 지불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너무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너무 들려드리고 싶죠. 제 이 목소리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상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로는 백예린 씨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는 너무 더럽나요? 죄송합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이 목소리로 표현하는 게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의 이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지도 못하지만 이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 설명이 정말 와닿으신다면 꼭 이 팟캐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이 4분부터. 근데 이 4분부터 바로 들으면 감흥이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분부터 들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쭉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 인다코가 말한 부분이 이제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기대를 안고 처음부터 쫙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추천곡, 처음 추천드리는 곡은 이 Love Love Love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이 백예린의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은 이 곡은 무조건 나와야지, 인다코도 이 곡은 반드시 추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바로 그 곡. 뭐다? 여러분 뭐다? 그렇습니다. 바로 스퀘어입니다. 스퀘어가 사각형이기도 하고 광장 이런 뜻도 있고, 그죠? 스퀘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1집 앨범에 수록이 돼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집 수록 되기 전부터 이미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예린 씨가 불렀던 걸로 알고 있고, 이 곡은 백예린 씨가 콘서트가 아니라 페스티벌,
무대에 서서 이 곡을 불렀던 영상들이 엄청 그때 핫했었죠. 예,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고 거기서 막 이게 약간 추시는 춤과 손동작과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그때 백예린 씨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였나요? 근데 그 모든 분위기들이 너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면서 인기가 그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노래를 부를 때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예, 바로 그 곡입니다. 스퀘어. 그리고 곡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 특히나 저는 인트로의 그 기타 스트로크 사운드가 정말 이렇게 백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로크이 이제 기타 칠 때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드르릉 하고 이제 여러 이제 6개의 그 줄을 한 번에 이제 코드를 잡고 드르릉 치는 그걸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예, 그 스트로크 사운드 초반에 처음에 나오는 짠 따다다단 따단 이런 이 멜로디인데 처음에 짠 하고 이제 나오는 그 기타 스트로크가 너무 좋고 그 부분에 뭔가 시원하고 뭔가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 예, 뭔가 갑갑한 곳에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이제 스퀘어 어떤 광장 같은데 넓은 곳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막 탈출하게 되는 그 넓은 곳으로 이제 확 나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있고 그죠. 이 곡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예. 이 노래는 멜로디부터 밴드 편곡까지 너무나 이제 잘 빠진 곡이고 예, 이것이 정말 팝이다. 이게 리얼 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게 바로 코리안이 만들어낸 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는 정말 외국 곡 듣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사대주의자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외국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팝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음악의 어떤 줄이라고 할까요? 선도하는 어떤 그런 음악 산업을 선도하는 데가 아무래도 미국 쪽이고 팝 음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정말 이 노래는 뭐 미국 어디 내놔도 좋을 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노래 중에 꽂힌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후렴 제일 후반부 후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 이제 후렴 들어가기 전 부분에 약간 코드 변화가 되면서 진행되는 한 8마디 정도 되는 그 부분을 이제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브릿지 파트. 그 이제 노래에도 파트가 있는데 뭐 A 파트, B 파트 뭐 코러스 약간 업계 용어로는 사비라고 하고 사비 뭐 전주 인트로 부분 뭐 벌스 부분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브릿지 파트예요. 네, 브릿지 파트죠. 파트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사가 이 부분이에요. Comfort me 아니지 아니구나. Comfort me, say what I meant to you.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예. 약간 제가 부르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잘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 부분 목소리도 너무 당연히 또 예쁘고 근데 이제 원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백예린 뭐 음악마다 다르게 곡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백예린은 노래를 부를 때 살짝씩 이제 뒤로 살짝씩 이게 밀어서 부르는 약간 이걸 레이백이라고 하는데 레이백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특히나 이 부분이 살짝 더 뒤로 살짝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더 뒤로 이제 끌면서 레이백 하면서 딱 부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변태 같나? 그 살짝 더 미는 느낌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부분 막 돌아볼 것 같아 진짜. 약간 예 밀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리듬을 그 밀당을 가지고 노는 그 느낌. 원래도 곡 자체가 살짝 미는 느낌이 있지만 조금 미세하게 더 뭔가 테크닉적으로 더 밀면서 훨씬 더 그루브함, 그 리듬감이 확 살아나는 그 느낌. 그래서 뭐 이게 제 어떤 인지적인 착각인지 그렇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들리는 건지 아니면 백예린 씨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부르신 건지
아니면 녹음할 때 어떤 순간적인 약간의 그런 미세한 그런 게 우연찮게 일어났는데 그게 곡에서는 너무 좋아서 오케이가 돼서 최종적으로 나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부분 너무 좋아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Call for me, say what I meant to you 이 부분인데 거기서 comfort me랑 say 미랑 say 그 사이를 조금 더 뒤로 밀거든요. Call for me, say 하고 밉니다. 이거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너무 좋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런던이라는 곡입니다. 어쩌다 보니 세 곡 다 뭐 더 추천곡이 아직 더 있긴 하지만 요 1번, 2번, 3번 이 세 번째 곡까지는 다 정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가 1집을 아주 사랑해서 이 트랙에 이 총 19곡 중에 제일 마지막 곡이에요. 런던이라는 곡이거든요. 런던에서 가사를 쓰셨나? 그거 모르겠는데 런던에서 헤어지셨나? 아니면 런던에서 이런 가사의 내용을 생각을 하셨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멜로디도 좋고 좋은데 저는 사실은 가사를 별로 잘 중요시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도 있고 멜로디를 중요시하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앞서 에피소드 중에서 음악 관련된 에피소드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멜로디파입니다. 저는 멜로디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를 몰라도 멜로디가 너무 좋으면 거기에 취해서 제가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가사를 제가 잘 찾아보고 이런 타입도 아닌 편이긴 한데 이 가사는 영어 가사가 제가 잘 들리는 좀 쉬운 가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저를 되게 위로해주는 말로 들렸어서 그래서 이 노래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간단하게 이런 가사예요. 나를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당신을 이제는 떠나야 해요. 당신과 나와 당신이 나와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서 이제는 나아가야 해요. 라는 영어 가사거든요. 이 노래도 영어 가사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는 보면 이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의 어떤 19곡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곡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이 백예린이란 가수의 이게 백예린의 가수가 실제로 경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감정의 막 그 어떤 파도랄까요? 업다운이 되고 막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든 감정의 파고들이 이 19곡의 흐름이 있는데 이 마지막 곡은 가사를 보면 결국에는 이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별이 너무 슬퍼요라고 끝나질 않아요. 네. 슬퍼요라고 끝나는 이별 곡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매력이 없죠. 근데 이 곡은 뭐냐면 슬프고 너와 내가 같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 나아가야 해요. 나는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슬프지만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을 잘 이렇게 다독이는 느낌이랄까요? 당신을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나는 또 나의 삶을 살아가야지. 예.
그런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을 쓸 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별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지만 나를 상처 주면서까지 당신의 옆에 머물지 않겠다고, 나는 결국 나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메시지가 느껴지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저에게는 이게 사랑 음악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저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잘 살아가고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혼자 좌절해서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예. 괜찮아. 너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너의 길을 가라. 주위와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힘이 돼준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노래야, 그리고 가사의 의미가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 가사와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뭐 결국은 음악은 그 가수를 떠나서 개개인의 어떤 그 가수를 떠나서 개개인의 이 청자에게, 리스너에게 도달을 했을 때는 본인의 시각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관으로 그 음악을 해석하고 듣게 되잖아요. 저는 그때 힘든 시기에 그렇게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노래에서 그 베게린의 단단한 마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곡으로 너무 완벽한 곡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너랑 너 헤어져서 너무 슬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이게 아니라,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젠 저는 저의 길을 나아가야 해요. 라고 끝맺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별은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쓰러져 있지 않고 삶은 계속되니까. Life goes on. 맞나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가사의 영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I'm so sad that you are not same with me. 당신이 나와 같지 않아서 슬프지만 but still have to move on. 난 나아가야 해요. 이 move on이란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move on. 뭔가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 move 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Gotta make this love clear. 이 사랑을 확실히 해야 해요. From the man who don't believe me as I am.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I gotta move on for what I am. 난 나 자신을 위해 떠나야 해요. What you're looking for is not what I have got now. 당신이 찾는 것이 지금 내게는 없어요. Gotta move on for what I am. 나 자신을 위해 떠나야 해요. 이런 영어 가사입니다. 그 move on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예. 시리에 빠진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 The Volunteers의 Summer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백예린 씨가 소속이 된 밴드가 있어요. 예, 개인 활동도 하시지만 밴드 활동도 하시거든요. 그 팀 이름이 The Volunteers입니다. 봉사자. 그 밴드의 곡이거든요. Summer라는 곡이고 당연히 또 보컬은 이제 백예린 씨고 기타도 치시더라고요. 그 곡 중에 그 가수 팀 중에 디사운드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팀으로 알고 있는데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이라는 곡이 있는데 마치 그 곡을 듣는 것과 같은 이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청량하거든요, 음악이. 근데 이 썸머라는 곡도 아주 청량한 그 기타의 아르페지오 리프가 이 곡 제목이 서머잖아요. 이 더운 여름을 뭔가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머는 여름 되면 꼭 찾아 듣습니다. 마치 제가 여름에 평냉을 먹듯이 말하다 보니까 웃기네요. 여름 되면 꼭 한 번은 틉니다. 한 번이 아니라 꽤 자주 듣죠. 예, 그래서 뭔가 시원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렉 기타를 치거든요. 기타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거 라이브 때 연주하기 참 힘들겠다. 특히 기타는. 이 아르페지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르페지오가 연주 기법이거든요. 주법인데 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음 이렇게 뜯어가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곡은 이 기타 아르페지오 이 리프 사운드가 메인 테마거든요.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되게 맑고 청아하고 이제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이게 막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루프로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메인 테마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곡인데 이거 라이브 때는 이거를 한음을 이제 이 속도가 막 느린 속도도 아니고 한음 계속 실수 없이 끝까지 쳐야 되는데 이 기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빡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할 때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또 기타를 연주했기 때문에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밴드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밴드의 보컬로서 백예린을 느껴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백예린 씨가 몇 년 전에 이제 기존의 곡들을 커버해서 다시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커버곡들을 담은 앨범을 냈거든요. 그 앨범 전체 타이틀 제목은 선물이라는 이름의 이제 앨범이고 그 선물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알게 된 곡입니다. 바로 뭐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산책 나갈 때 많이 들으시는 곡입니다. 그죠? 산책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원곡은 원래 몰랐고 백예린의 곡을 통해서 이제 커버곡을 통해서 알게 된 곡이거든요. 이 곡의 원곡은 가수 소희, 희가 이제 이가 아니고 그냥 이 할 때 소희거든요. 소희라는 이제 여자 가수분이 불렀고 작곡의 이한철, 작사의 소희 이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한철이란 작곡가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아실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바카스 광고에 나왔던 어린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이 들리는 곡들이라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이한철 씨가 작곡을 했고 작사는 이제 소희 씨가 한 곡이라고 합니다. 또 어디 찾아봤을 때는 작곡을 소희 씨가 아니고 작사를 이한철 씨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작곡의 이한철, 작사 소희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사를 보면 가사 얘기 전에 먼저 얘기부터 할게요. 이 소희 씨가 부른 원곡을 들어보면 백예린 씨의 버전보다는 훨씬 담담하고 어찌 보면 좀 씩씩하게 부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예린 씨의 버전은 뭐 백예린 씨의 목소리가 훨씬 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좀 서글프고 서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도 제가 가사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 가사 좋아하나 봐요. 특히 이 가사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멜로디를 담아서 좀 불러드릴게요.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예, 이 가사를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답죠. 물로 그린 그림이라니 너무 눈물이 나네.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죠. 물감이나 크레파스나 유화로 그린 그림들은 사라지기 어렵죠. 그죠? 근데 물로 그린 그림은 너무 사라지기 쉽잖아요.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을 때 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원곡자인 소희 씨가 본인의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쓴 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들으니까 더 곡이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곡자 소희 씨는 되게 담담하고 씩씩하게 부르시거든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그렇게 부르니까. 네, 그래서 가사 보면 그런 가사도 있거든요.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설 보면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이렇게 보면 아버님 얘기 같죠. 그죠? 네.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뭔가 돌아가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쏙 들어앉아 있던 그 눈동자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눈 속 안에 제가 들어있는 눈 속 안에 제가 들어있다는 게 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 속에도 내가 온전히 내가 그 사람 안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세계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백예린 씨의 버전을 들어보시고 소희 씨의 버전도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음악 추천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마무리 한 줄 요약. 대한민국은 백예린 보유국이다. 끝.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주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위에. 여러분들 따숩게 다니시고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물수건 같은 거 해두시고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에피소드 25번째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우기 1편 백예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